네,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뉴쉐링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또 CCTV 보니까 바다 가고 싶네요. 생각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 동해가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요. 계신 분들은 댓글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얼마나 좋은지. 자, 첫 번째 소식은 지금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10대 국민 제한 온라인 투표라는 게 대통령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던데요. 네. 그거 보여주시죠. 지금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40만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10대 제안 중에서는 지금 1위, 투표 1위를 달리고 있고 네. 홈페이지 그 부분 좀 같이 보여주시면서 네. 일단 뭐 폐지에 대한 호응이 일단 좀 높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10가지 상위에 올라온 안건 중에서 네. 이 상위로 3가지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네. 실제로 이제 그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국민 제안 탑 10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와 관련돼서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41만을 넘었더라고요. 41만까지 갔어요. 현재까지로는 뭐 큰 차이가 나기보다는 어쨌든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네.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네네. 아시다시피 이번 주 일요일은 마트 하나? 이거 검색해보잖아요. 엄청 그래서 하죠. 예. 검색 포털에다가 뭐 예를 들어 지금 7월이면 7월 마트 휴무일 검색을 맨날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 지가 벌써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둘째, 넷째 일요일마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일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유는 아시다시피 그 인근에 있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치러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개혁 추진 과제 중에서 이 말씀드렸던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할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미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SNS나 혹시 온라인에서 새벽 배송 받으시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는 제한이 없는 상황인데 대형마트에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점포를 거점으로 해서 의무 휴업제가 시행되고 있는 시간에 새벽 배송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10시에 오픈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휴일하는 날에는 10시 이전에는 새벽 배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공평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대통령실에서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와 관련돼서 국민 제한 온라인 투표에 붙였기 때문에 급물살을 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찬반 양로는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A라는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쉬면 C라는 대형마트가 안 쉬더라고요. 그럼 그쪽으로 가서 사게 되더라고요. 네. 그 전통시장이나 이런 다른 곳에 안 가고 뭐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아서 그래서 이거 뭐 의무 휴업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뭐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뭐 반대를 하는 입장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통 그 상업 보존 지역에서 인근의 몇 미터 안에는 새로운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게 규제가 되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휴업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 논란은 그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우선은 찬성하는 쪽의 입장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 협회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이미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헌 판결을 받지 않았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한국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총연합회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이 2018년에 대형마트 7군데에서 이미 헌법 소원을 냈었거든요. 그때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김용준 앵커가 지적하신 것처럼 마트를 닫는다고 해서 다 전통시장 가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론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월 달에 실시한 이 광역자치구와 서울 경기를 비롯해서 6개 광역시에서 만 20세에서 59세의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입니다. 5월 2일부터 9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1,000명한테 온라인으로 조사를 했는데 67.8%가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0명에서 7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형마트 지금 규제한 건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대형마트가 휴업을 하게 되면 어느 채널을 가서 쇼핑을 하느냐를 질문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용한다가 49.4%였어요. 그리고 문 여는 날 맞춰서 대형마트를 다시 간다도 33.5%였고 당일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라는 의견은 16.2%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과연 겹치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소상공인들은 그 16%가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조금씩이라도 전통시장에 와서 구매를 하는데 아예 그냥 오픈을 해버리게 되면 전통시장이 이만큼도 숨을 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사람이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인데요. 네네. 대형마트에서 둘째, 넷째, 일요일이라도 휴업을 해야 우리들도 휴일을 가질 수 있는데 예. 만약에 이 의무 휴업 제도가 폐지가 되면 우리는 쉴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주는 본격적으로 오늘도 그렇지만 더 덥다고 해요. 폭염특보 내리는 날과 지역도 확대된다고 하고 본격적으로 피서철 아까 보신 뭐 바다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계곡 가시는 분도 참 많을 텐데 많죠. 네. 가평 용소 계곡이라는 곳에 사람이 참 많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계곡 이름이 왜 귀에 익지요? 네. 잘 아시다시피 계곡 살인 사건이 났던 곳이 예. 바로 가평 용소 거기 맞죠? 계곡인데요. 예. 이은혜. 예. 굉장히 많은 분들 예. 원래도 이제 저희가 사실 물놀이로 많이들 가시던 곳이기는 네, 한데 최근에 이제 이름이 알려지다 보니까 저게 이제 물놀이 하시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 다이빙 하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그러네요. 여기에 사망 사고 발생 지역이다라고 현수막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 그래요. 현수막이 있어요? 예. 그리고 방문객 차량이 굉장히 많아서 예. 여기가 시간하고 관계없이 10,000원 정도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요즘 만차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더워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기도 한데요. 네. 그중에는 정말 여기 이은혜 사건이 발생한 그곳 맞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계곡 살인 사건 이후에 궁금증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럼 계곡 살인 사건 때문에 알게 되는데 와보니까 용소 계곡 굉장히 좋네요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인터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대요. 원래 만차가 되고 이 정도까지는.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 많이들 오신다곤 하는데 문제는 뭐 어떻게 소문을 듣고 가평 용소 계곡을 찾으시든지 저는 그거는 이제 자유라는 그럼요. 생각이 좀 네네. 드는데 네. 문제는 여기가 잦은 익사 사고가 나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30대 남성이 지난해 7월에도 이 계곡에서 숨진 일이 있었고 여기 수심이 5m예요. 그래서 네. 위험할 수 있다. 매년 이제 익사 사고가 발생하는 곳이라는 것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장 직원들 설명에 따르면 여기 근무하는 직원이 6명이래요. 안전 그 요원들이. 예. 근데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럼 그 이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다가 혹시나 위험한 일이 생겨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은혜도 그 안전 요원들이 언제 근무가 끝나는지 많이 살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랬잖아요. 예. 수심도 깊고 하니까 물놀이 가시는 거 여기 뭐 사건 발생지라고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가셔도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주말 사이에 이 가평 용소계곡에 참 많은 분들이 몰렸다. 네. 자, 부모님께 시골집 한 채 물려받았는데 이거 양도세 때문에 어떻게 하질 못한다. 처분도 못하고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 근데 앞으로는 양도세, 종부세 이 주택수 대상에서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3억 원 이하의 주택인데 3억 이하. 공시가 3억 원입니다. 한옥은 4억 원 이하의 집을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 서울에 집을 한 채 갖고 살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집을 한 채 이제 시골에 있는 집 물려주셨어요. 네네. 그럼 두 채가 되는 거잖아요. 채죠. 그러면 제가 살고 있던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가 되잖아요. 당연하죠. 2주택자가 되니까. 네, 현재는 그렇죠. 예, 그런데 특례를 적용해서 이제 농어촌이나 고향주택에 있는 양도세 그 주택은 양도세를 부과할 때 2주택 부과할 때 주택수에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빼준다는 하는 거네요. 겁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이나 조정 대상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주택을 처분할 때는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과 똑같이 취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종부세 혜택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전체적으로 주택 가액을 계산할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지방에 있는 주택을 계산을 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 그 1가구 1주택이 종부세 대상일 경우에는 그 기본 공제를 받는 게 있잖아요. 공시지가 12억 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1가구 1주택처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올해 원래는 일몰기간 적용이 도래하는 상황이었는데 3년 정도 연장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공시지가 2억 원 주택까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양도세 중과 특례 제한에 포함이 됐었는데 그거를 상향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예. 코로나 소식은 짧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켄타우로스라고 하는 하위 변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까지 유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국내 확진자 1명 추가로 확인됐다고 하고 네. PCR 해외 입국자 PCR 검사 하루 안에 해야 된다고 강화가 됐고. 네. 아 근데 요게 참 그래요. 아까 확진자가 좀 늘기만 하면 요양병원 요양시설 이런 것들은 대면을 또 금지하는데 이번에도 또 중단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여곡절 끝에 사실 대면 면회가 가능해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접촉 면회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면역 회피력이 BA.5가 굉장히 높은데 우세종화됐고 지금 말씀드렸던 BA.2.75 변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전파력이라고 얘기했던 스텔스 오미크론보다도 이 변이 유전자가 8개나 많아서 전파력도 높은 데다가 지금까지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게 면역 회피력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약한 연령이나 계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 들어서 요양시설하고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종사자들도 PCR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접종 이후에 석 달이 지났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가 아닌 경우라면 종사하시는 분들도 매주 한 번씩 PCR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이번에 발견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75에 감염된 국내 확진자가 지난번에 2번째로 확진된 사람과 지인이라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공항에 마중 나가고 또 같이 오고 하면서 감염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지역 내 감염이 된 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이번에 또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보니까 요양병원의 대면 면회 접촉이 일단 또 중단됐다 하는 소식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확산세 참 골치 아픕니다. 다음 달에 뭐 20몇만 명 간다는 소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경제도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자,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한 뉴쉐링 가이드였고요. 마지막 코너죠. 김민지 기자의 8분 음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